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어제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9% 넘게 급등을 했죠.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 10년 만에 주가는 8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또 팁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전 종목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좀 무겁긴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자신문에서 전일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75인치 이상 대형 LCD TV 판매 호조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지면서 LCD 업황 반등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OLED TV 패널 사업이 영업이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뱅앤올룹스도 55인치와 65인치 OLED TV를 출시하면서 OLED TV 프리미엄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CES에서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스카이워스, 필립스 등 대부분 TV 업체들이 OLED TV 라인업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OLED TV 패널 판매량은 작년 162만 대 대비 78.6% 증가한 290만 대로 예상됩니다. 2018년 3분기 OLED TV 패널 사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LCD 패널 업황 반등으로 영업이익은 51.1% 전분기 대비 증가한 3,550억 정도 예상됩니다. 2018년 3분기 OLED TV 패널 사업 흑자 전환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즉 올해 예상 PER 8.7배 그리고 PBR이 0.7배, ROE가 8.1%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부분이고요. 올해 중소형 OLED 패널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우상향 쪽으로 좀 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34,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 3% 오르면서 종가를 찍은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선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의 주가가 어제 5%대 급등하면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철강 가격 강세 전망에 이 같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상황이고요. 최근 철강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일치가 됐고요. 박용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포스코는 제 지금 포트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쪽으로 지금 철강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거다. 왜냐하면 수급 부족 현상, 그리고 철강 쪽에 지금 업계들이 좀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는 일단 뭐 포스코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4분기 최대이익 그리고 최대이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오랜만에 1조 원 영업이익을 좀 돌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실적 베이스와 모든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잘 시장 상승 흐름에 따라가게끔 포스코에게는 좀 최적의 상황이 좀 잘 깔려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좀 급등이 한번 좀 나와줬는 것 같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만큼 지금 31만 원과 34만 원 그 박스권에 조금 갇혀서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그 3달 정도를 좀 마무리 짓고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는 주가의 흐름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또 개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 전망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충분히 좀 힘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가 거의 한 55만, 60만 원 선까지 주가 흐름이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 2014년 중반에 기록했던 고점인 36만 원, 36만 원 선을 돌파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이후의 흐름까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3개월간 이어지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였고요. 두 분의 의견 구수로 일치가 됐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동부제철을 볼 텐데, 무상 감자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동부제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네, 이번에도 구수로 일치가 됐고요. 김지훈 차장님. 네, 동부제철 이제 감자가 끝나면 이제 자본금이 1,808억에서 1,253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보통주 같은 경우는 2,500만 주에서 1,390만 주로 좀 감소하게 됩니다. 네. 뭐 역시 출자 전환 방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의 개선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시장에서 중국이 대규모 지금 인프라 투자를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 철강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공급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철강업 올해 상반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계단적인 상승세도 철강업종의 전방 산업인 조선과 건설산업, 그리고 정유와 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강 쪽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동부제철에도 좀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연속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 기존 보유자가 상한가 봉의 한 절반 정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올해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롯데지주 볼게요. 롯데지주의 주가가 어제 6% 가까이 올랐고 이틀째 상승이었습니다. 이슈도 있고, 최근 또 악재 때문에 주가 상승장에서는 소외가 됐었던 롯데지주의 움직임, 최근에 좀 돋보이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시네요.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롯데지주는 지주사 전환 이후에 좀 급등을 한번 했다가 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한 두 달여간 조금 주가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동빈 회장이 지금 재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지주의 본격적인 지주사 전환, 그리고 순환 출자 고리를 좀 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일단은 회사 내부적인 자체의 이슈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롯데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수사 전환 이후에 내부 체제를 어떻게 다질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계가 정비가 된다면 이평선을 보시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1월 4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일 사상 최고치 경신 이었고요. 오늘 국내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뒤에 또 수급 상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립니다. 동시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거의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느덧 26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좀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1%대 올랐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1.5%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포스코를 두 분의 의견 긍정적인 걸로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4흘 연속 상승이고 포스코의 주가도 1.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네이버, LG화학,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지스까지 오늘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1%대 상승이고 신한지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 어제보다 0.55% 상승한 2,500선 회복을 코앞에 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7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0.32% 오른 82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어제 9% 급등이 있었던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정도 더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25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대 올랐던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티슈진이네요. 지금 4%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가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다시 반등합니다. 1.2% 상승한 2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장 개장한 지 3분 지났고 양지수가 모두 0.4% 정도 어제에 비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자랑할 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익률 자랑해볼게요. 박윤경 팀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2월 28일에 주셨던 모다입니다. 1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였고요. 11월 27일에 주셨던 김지훈 차장의 차바이오텍 굉장히 상승세가 무섭죠. 지금 111% 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모다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모다 리뷰를 좀 드리면요. 일단 12월 중에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로 인해서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의 상승분을 모두 반환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7,500원 선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그 가상화폐 이슈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자리는 8,000원 초반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일단 실적과 IoT 이런 부분도 사업 분야에서 IoT 분야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그런 성장성과 앞으로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테마적인 부분과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윤경 팀장님의 모다부터 다시 한번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김지훈 차장의 차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 마감이었고 오늘은 소폭 눌리는데 지금 수익이 10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가 돌파가 됐잖아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 24,000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목표가 돌파해서 일단은 정리 차원 일단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네. 차바이오텍 그 줄기세포 관련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삼성 그 전 서울병원장인 송재훈 회장 취임으로 삼성과의 뭐 시너지 효과 외에도 이 부분이 또 이 감염내과 쪽에 굉장히 권위적인 있으신 분이라서 또 그 차바이오텍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도 나오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부진할 것이라 보이고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25,000원 가격대 한 15% 가까이 조정이 온다면 한번 진입해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은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 난 걸 한번 자르고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차바이오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됩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가질 거고요.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2종목부터 지금 함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조금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렸다가 다시 한번 좀 편입을 시켰는데 카카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제가 15만 원 선대 이제 그 11만 원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15만 원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성장성과 그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성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정을 한번 그 받은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2만 5천 원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고가 대비 52주 신고가 대비 12만 5천 원 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카카오 프렌즈라든지 카카오에서 지금 투자한 두나무라는 코인 거래소 여기에서 지금 얻어지는 수익들이 지금 거의 뭐 한금알을 낳는 거위만큼 대단한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규제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거래량과 그 거래량에서 얻어지는 수수료 부분들이 거의 일 평균 한 40억에서 60억 사이 규모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나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업비트의 지분 자체가 거의 한 25%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의 그 지분법상 뭐 올해나 내년부터 충분히 재무제표상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매출이 순이익으로 순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면 일단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의 주가 견인에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카카오를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 이슈로 인해서 거의 5,000원, 5,500원 선까지 5,200원 선까지 지금 주가 급등했다가 다시 상승분을 다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흐름을 되잡아가고 있는 그런 반환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좀
3,525원. 그러니까 거의 그 최근에는 가장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면서 한번 12월 중순에 한번 좀 나와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두산엔진 합병, 인수가 M&A가 어디 쪽으로 지금 될지 확실하게 미확정이 되었지만, 일단은 그 합병 M&A 이슈를 안고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두산엔진이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주식 비중을, 포트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중저속 엔진에서 거의 시장 해외 마켓이 거의 탑5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 자체로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M&A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상강 M&T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상강 M&T 좀 그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최근 3개월 정도 이상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5,000원, 5,200원에서 6,000원 사이 박스권을 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상강 M&T의 좀 빅 이슈였던 그 함정 분야의 주요 방위 산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또 수주 공시가 한번 떴는데요. 그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를 한 그 수주 공시가 되고 나서도 크게 큰 부분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60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지금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0일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 2-3주 정도는 충분히 상강 M&T의 주가가 조금 끌어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자리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조선사업 수리시장, 선박 수리시장에서 지금 상강 M&T가 노리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2020년까지 35조 규모, 거의 선박 세계 시장에는 한 60조 원 규모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판은 상강 M&T가 잘 깔아놨습니다. 최근에 뭐 고성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도크도 좀 마련했고, 그리고 기술력도 지금 뭐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와 엔지니어링 자회사와 그 모든 현장도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조금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조금 예전 3분기만큼은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의 지배적인 생각들 자체로만 봤을 때는, 판단 자체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이 크게 올해 자체로는 작년에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자체로는 작년 대비 큰 성장을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K 하이닉스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큰 성과를, 그러니까 큰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인 만큼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한 20-30%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이루어낸 작년의 성장성, 영업이익과 매출의 증가, 그리고 올해 기대되는, 올해도 반도체 가격은 물론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장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자리는 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75,000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75,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그룹 자체 반도체 시장, 반도체를 전부 다 공급을 할 수 있고,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올해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리뷰를 좀 해주셔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그리고 실적 개선이, 사상 최고치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횡보나 박스권을 갖춰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국발의 철강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은 지금 내수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철강업체로만은 조금 힘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1분기까지는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목표가를 좀 높여가지고 전 고점을 지금 36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새로운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금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신규 접근이시는 분들은 지금 한 4만 원 정도, 제가 생각할 때 4만 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매수를 하시기보다 다른 종목, 지금 5G나 뭐 다른 종목 매수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한 40만 원 목표가를 잡으시고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신 박용경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5위 종목부터 또 볼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 준비해오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12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서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4분기에 추정되는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8.8% 증가 2,9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대비 23.5% 증가한 영업이익 253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 조명에 대한 비중 확대와 판매 관리 및 통제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LED 사업 환경은 점차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쪽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로 LED 칩 가격에 대한 하락 둔화 및 LED 가격 일부 인상은 서울반도체 상당히 전방 산업에 긍정적입니다. 내년에는 2018년 매출이 1조 2,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약 13.4% 증가한 매출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LED 판매 외에도 3월에 완공되는 베트남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LED TV 시장에 대한 확대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LED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살아남는 서울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33,000원 잡아드는 건 여전히 변동이 없고요. 신규 매수 유망한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인 26,500원에서 27,000원 가격대에서는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2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오롱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CPI 눈높이에 대한 하향으로 6만원대 후반에서 7만원 후반까지 계속 지리한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으나 역시 박스권 탈피하는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리레이팅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포인트는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약 40% 가까운 증가를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그 CPI 필름이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쟁사 SKC의 CPI 직접적인 투자를 봤어도 투자를 봐도 폴더블 폰의 출시는 여전히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폴더블 폰 출시가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롱 인더는 CPI 필름의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과 인적 분할에 따른 산업 자재 부분, 가치 부분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부분 코롱 인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때이른 한파와 그 롱패딩 열풍으로 패션 쪽에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4분기 패션 쪽도 전년도 대비 11%, 영업이익 약 38%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1만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LG이노텍 그 해외 주요 거래선의 그 스마트폰 판매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됨에 따라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약 1,950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36% 증가한 2.8조로 예상을 하고 있어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폰 X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됨에 따라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듈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2천억 수준의 매출인 RF PCB 쪽과 연간 1,500억 수준의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영향은 좀 부정적이나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 박스권 환율이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에 대한 M&A 기대감 외에도 수익성 좋은 자동차 LED 판매 확대로 내년 1분기, 올해 그러니까 2018년 1분기 영업이익은 1,300억대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액도 약 13%,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돼서 LG이노텍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중장기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하고 LG이노텍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IT 부품 최선호주로 가져가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이 겹치시는군요. 네. 예. 포스코 오늘도 보니까 주가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의 난방기 가동률 하락에 따른 부분, 그리고 중국 철강 그 좀비 기업들의 퇴출로 인한 공급 개혁이 지속됨에 따라 철강제 가격 상승과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철강과 강점탄의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비용에 대한 그 절감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내 시향이 후행에 반영된다는 점, 고정거래 계약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영향이 미치는 점은 4분기 평균 출하 단가가 전분기 대비 톤당 1.5만원 상승하는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하 단가 상승이 탄소화학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어져 뚜렷한 이익 모멘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견조한 영내 시향을 감안할 때 이익 민감도가 높은 해외 철강 자회사들도 연간 2천억의 이익 기여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그 철강사들 원재료 제거 확충 여파에 따른 연초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중국의 환경 규제와 그리고 공급 조정, 그리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실수요로 영내 수급 개선의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보는 점이 지배점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퍼가 9배, PBR 0.85배 수준으로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은 신규 유효 매수 가격대는 32만원 가격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40만원 때까지 저도 그 박영훈 팀장과 동일하게 40만원 정도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팀의 남자 아이돌 데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대비 적평가를 받은 이유는 역시 남자 아이돌의 부재,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내 한 팀, 근데 스트레이키즈라는 국내 한 팀과 중국 두 팀, 보이스토리를 포함해 두 팀이 최근에 중국 쪽으로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데뷔 2년 만에 TF 보이즈라는 아이돌이 매출 1000억을 상회할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 시장에 진출한 걸그룹 트와이스가 음반과 음원, 홀투어 같은 경우는 6개 도시에 8회 쇼케이스 공연이 일본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18년도에 이어서 2020년까지 돔 투어로 가파르게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대하는 이유는 갓세븐 그리고 트와이스 신인 남자 아이돌의 소속 아티스트의 신인 성장에 대한 분배 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2020년까지 시총 1조 원을 기대하면서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순매수로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12,600원 잡아드리고 매수가는 12,950원에서 13,250원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김지훈 차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16님께서 강스템 바이오텍을 사셨습니다. 13,100원에 매수했다라고 적으셨는데요. 비중이 100%세요. 이거 진단 지금 해드릴게요. 박용경 국장님. 네, 13,100원이시면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12월 초에 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일단 차트상으로만 좀 봤을 때는 거래량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자리긴 한데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 기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2015년 10월부터 거의 10,000원 선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서야 2017년 11월 최근에서야 조금 주식 변동 폭이 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름세 내림세를 좀 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거래량과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 비중 100%를 들어가긴 굉장히 힘이 든데 뭔가 정보가 있어서 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13,100원 같은 경우는 좀 주가 급등을 나중에 얼마만큼 주가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만약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거의 초입에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도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견디기 좀 힘든 비중이시기 때문에 주식 포트를 13,100원 이상 오시게 된다면 한 50%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화로 좀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50%는 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그런 대응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 산업 트렌드를 좀 따라가시는 매매 방법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되 말씀하신 목표가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4477님께서 보내주신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3,500원이시고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비중 20%시고 김지훈 차장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참 좋은 종목입니다.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신성 델타테크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부분 문의하신 분 가격도 상당히 저가에 잘 사셨고요. 비중도 20% 맞나요? 20%. 네, 비중도 적절하게 잘 담으셨습니다. 굳이 팔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생활가전과 IT,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아는 종합 부품 업체입니다. 특히 가전 쪽이 51% 매출을 자랑하는데요. 역시 프리미엄, LG전자의 프리미엄 제품, 무선 진공 청소기라든지 건조기, 스타일러 등의 부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은 상당히 올해도 판매가 견조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형 부품에 대한 성장성도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을 보호해주는 셀 카트리지와
셀 사이에 방열 기능을 하는 리프팅 프레임 등 배터리 팩 케이스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이 굉장히 지금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6,8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정도이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성장성이 두드러진다,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 봐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0분 다 돼가고 있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CJ CGV인데요. 예. 네, CJ CGV 같은 경우는 전일이었죠.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 6%가 넘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CJ CGV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지금 이 신과 함께라는 그리고 1984 이 두 영화에 힘입어서 이 4분기 관객 수가 사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일에 있었던 그런 주가 하락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드 리스크 때문에 출장까지도 미뤄졌던 이 중국 법인은 BEP를 초과할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익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은 베트남 법인 연간 한 15%에서 20% 정도 박스오피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베트남 법인의 큰 폭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전일에 있었던 주가 하락 요인은 해소가 됐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실적 좋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8만원 손절 가격은 6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 CGV는 어제 6% 급락이 있었고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요.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어볼 텐데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을 볼 거고요. 김지훈 차장님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4분기에 매출액은 2조, 영업이익은 1,100억대로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좋은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이폰 중심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의 둔화 우려, 그 다음에 2차 전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률 감소 우려가 부각돼서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소형 전지는 상대적으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전지에 대한 가격 인사로 전가가 용이하다는 점 삼성 SDI의 이익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고객 사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갤럭시 S9 같은 경우 조기 생산에 따른 초도 물량 공급의 가능성은 삼성 SDI 매출을 좀 증가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중대형 전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최대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의 그 7%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약 20% 넘게 확대하기 위해 110조 원의 그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가 삼성 SDI의 그 중장기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그 정책적인 모멘텀과 OLED 재료와 반도체 소재 부분은 여전히 실적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올해 2.2조까지 증가를 예상해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15%의 지분법은 계속적으로 OLED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로 지분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올해 전체 매출액은 8조 2,500억대, 영업이익 5천억을 기대해서 삼성 SDI도 중장기적으로 25만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생활 플랫폼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접점을 확대해 미래 잠재력을 상승해서 최근에 금융 플랫폼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역시 아까
그 박영훈 팀장이 얘기한 두나무 지분율 한 25% 정도 되는데, 두나무가 카카오스탁의 브랜드로 주식거래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올해 그 작년 10월달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지금 서비스를 시작해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그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가치 제약인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나무 같은 경우 얘기한 대로 카카오 지분법으로 인식하면 올해 900억 정도, 900억이란 가격의 추산은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 1.3조, 영업이익 1.2조, 순이익 0.9조를 지분율 20% 한 1,800억의 각종 불확실성을 50%를 반영한 900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전히 카카오 쪽 광고 쪽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실적은 지금 AI 스피커와 방금 얘기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2조 4,100억대의 매출, 영업이익 2,800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올해도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수급적으로는 보험과 투신, 연기금 등 고른 기관의 순매수가 8일째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제가 목표가 16만 원 잡아드렸지만 여전히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좀 상향해서 올려드리고요. 손절가는 21선 가격대인 13만 8천 원, 그리고 신규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만 9,500원에서 14만 2천 원 정도 선에서는 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 하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도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합니다만 전년도 대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과 이익은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전 판매 동향을 보시면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제품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제사 이마트를 봐도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건조기, 그 다음에 스타일러의 상품군의 매출이 약 302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도 전체 청소기 매출에 대한 신장률을 YOY 대비, 전년도 대비 80% 넘게 신장시켰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평균 기온에 대한 상승, 미세먼지로 에어컨 보급률을 올리고 공기청정기로 필수품을 만드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 품목 같은 경우 전체 소매 카테고리 가운데 온라인 채널 비중이 좀 가장 높다는 점, 온라인 유통시장 내 가전 판매 비중이 역시 20% 가장 높은 수준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역시도 옴니 채널 전략 이후 온라인 채널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적응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온라인 매출 규모가 7,700억까지 증가했는데 2020년엔 매출 비중이 약 35%까지 확대될 점만 상당히 온라인 부분의 매출 확대를 롯데하이마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신규 점포 축소는 마진에 대한 개선으로 상당히 롯데하이마트 이익 구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과 더불어 기간에서 특히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연기금의 폭발적인 순매수에 따라 중장기 목표가 8만원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손절가는 단기 저점인 65,900원, 그리고 신규 매수 가능한 가격은 현재가 그 밴드 구간이 66,500원에서 68,000원 가격대에서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8만원을 보고 안정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전히 고마진의 AS 사업부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확보와 현대차 그룹의 전장 부품 업체로서의 모듈 부분의 중장기 성장성은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과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현대모비스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전히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글로벌 자동차 성장세 둔화는 모듈 부분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부분은 있지만 물류 부분에 대한 통합, 재고 효율화로 AS 부분의 그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레벨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듈 부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충한다는 점은 여전히 현대모비스는 올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업에 대한 기저효과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은 9조 7,300억대, 영업이익은 6,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S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각종 주가와 관련된 보조지표로 봐도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25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 32만 5천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한 가격은 현 가격대인 25만 1,500원에서 25만 5천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한 달 내 최고점 대비 약 12%가량 급락하면서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작이 출시되고요.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만 NC소프트 약 2천억 가까이 순매수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올해 게임 산업의 트렌드는 MMORPG입니다. 다중 접속 방식의 게임인데 신작 출시의 해외 진출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작년 기준 4조 1,100억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8조 6천억까지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리니지 2 모바일, 그 다음에 아이언 템페스트가 계속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대만 리니지 M 성공으로 게임 산업 성공 키워드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액이 5,870억대, 영업이익이 2,120억대를 기대해서 여전히 해외 진출 모멘텀과 실적 성장, 그리고 모바일 라인업까지 탄탄하게 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대폭 강화돼서 현재가 수준에서 NC소프트 부진하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매도 목표가는 길게 53만원까지 잡고 좀 대응하도록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1선 가격인 42만 2천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업황 자체를 올해 상당히 해외 진출 모멘텀과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게임 산업 중에 NC소프트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가를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하신 겁니다. 김지훈 차장의 10위부터 1위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 박용경 팀장님 5위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5위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5G 관련된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간간히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또 최근에 또 급등을 한번 했고, 이틀 전에도 좀 한번 좀 높은 수익률을 좀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주가가 7,500원까지 찍고 지금 오늘은 한 7,2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장기적인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보유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중이 만약에 100%이시라면 뭐 100%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자리 자체가 단기간 너무 급등을 했고, 지금 조정이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후 다시 한번 재진입 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올해 2015년까지 적자였다가 2016년에 크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작년 대비 거의 한 80% 이상 지금 영업이익을 좀 할 것이다, 180% 이상 영업이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회사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5G나 광섬유를 생산하는 거의 광섬유의 전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일단 대한광통신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시다가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오면 신규 진입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에서 6,000원대 가격대가 다시 올까요?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오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텍은 일단 제가 한 10,000원 선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2012년 28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날에 장 끝나는 마지막 날에 11% 성장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만원대인 주가가 11,000원으로 한번 올랐습니다. 일단 오텍 자체적인 성장성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 편의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냉동 장치라든지 오텍에서 생산하는 그 냉 저장 장치들이 공급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교체되는 수요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일단 그 냉장고 쪽으로 지금 성장 시장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오텍 에어컨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성에 있고, 그리고 뭐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오텍 쪽에서 전년 대비 좀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거의 61%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자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 오텍이 전년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 자체는 조금 만원 선에서 계속적으로 한 6개월 가량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지금 자리에 올라갈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2월 28일날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주가 흐름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좀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종목은 거의 5G나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 좀 많은데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번 주가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한번 올라와서 14,000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21선을 따라서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또 한번 왔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통신 3사 자체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5G 그 시연회,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시연회를 지금 글로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또 한번 상승장이 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LG 플러스 점검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왔습니다. 그리고 IoT 분야도 LG 플러스에서 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5G라든지 온갖 테마들이 지금 다 산재하고 있고, 지금 통신사들이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통신망 자체가 열린다라는 그런 열리면서 지금 데이터 부분에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뭐 지금 돈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통신 3사 중에서 하나의 기업들은 무조건 포트에 좀 담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LED 장비, 그리고 그 5G 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는 RF 커넥터 등 지금 4차 산업과 5G 관련된 모든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주가 회사 자체가 지금 모멘텀 자체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5G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 실적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신다면 기가레인과 대한광통신은 거기에서 단연 좀 어떤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3,800에서 4,000원 정도 잡고 좀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종목. 네, 마지막으로 모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리뷰를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추천드린 자리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또 오늘도 한번 5% 이상 조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테마가 섞여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라는 테마와 지금 모다가 영위하는 IoT 사업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정부 추진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만큼 지금 모다라는 기업은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테마성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성장을 해야, 기업 주가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 급락은 없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목표가인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신지 10종목씩을 들어봤습니다. 추천주 중에서 포스코와 카카오는 겹쳐져 있어서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 오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